예, 아이고, 시달타님, 처음 보시는 아이디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전광판 보면 뭐 시퍼렇죠, 그죠?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뭐 이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야, 그죠? FOMC 회의 이번 주 노여진 FOMC 회의 이 부분까지 끝나야 이제 된다. 그죠?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도 이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FOMC 흐름 부분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죠?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뭐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뭐 오늘 같은 날은 뭐 대부분의 종목과 시장이 다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가운데에서 그나마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해할 부분들 중에 이야기를 하면 저도 뭐 실제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저도 그 미국 월가에서 예상한 그지? 미국 월가에서 예상한 이 소비자 물가 지표 그 부분을 믿었는데 그죠? 8.1%에서 8.3%까지 정도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고 8.6%가 나왔잖아요. 그제? 41년 만에 최악 인플레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그러니까 소비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0.3% 정도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미국 시장이 S&P 500과 나스닥 차트를 보아가면서 이야기하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마디 이게 두 마디가 나왔다라고 했었던 게 이제 지난 5월 22일 요 한 박스 라인의 하락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 다시 이것만큼을 떨어져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마디 이때가 저점이 나왔다. 5월 12일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지수가 반등을 했던 게 이 반등을 하는 기본 골격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 8.1%요 사이에 나와서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물가 이 부분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일정 정도 해소돼야 여기서 이렇게 되돌아나갈 수가 있는데 그 예상치보다 못 나오니까 이날 금요일부터 급락을 하면서 이전 저점을 깨버리는 형태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영향받으면서 우리 시장도 다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의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1차 하락 부분은 이 1차 하락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었던 게 미국 시장에서 누구예요? 아마존, 메타, 그죠? 멀티플을 많이 줬던 섹터들. 그 부분의 하락 부분. 그러니까 정상인 거야. 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낙폭이 심하다, 뭐 낙폭과대다. 그거는 지수가 과하게 떨어졌을 때 낙폭과대지. 이제 멀티플을 해소하는 과정인데 낙폭과대는 없어요. 응? 그래서 이 지금 해소하는 과정이 이 10년 안에는 절대 못 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제가 방송을 할 때 이야기를 했었던 것도
유동성 효과로 올라갔었던 섹터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쪽 라인 부분들은 유동성을 이렇게 과하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2008년도에 돈을 풀었던 것보다 엄청나게 풀어졌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과정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과정에 1차 하락은 이 1차 하락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하락 부분에 있어서는 이때가 뭐예요? 비대면 관련주. 그죠? 비대면 관련주 위주의 급락. 그 다음은 뭐예요? 애플을 비롯한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 이 부분을 통해서 하락을 한 게 2차 하락. 그죠? 이게 2차 하락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되돌려 주려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리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디 방문하고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관세 해제하고 그러면서 유가를 일정 정도 안정화시키고 그런 노력들이 가야 되는데 그 노력들이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려지는 패턴이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장에서 자세히 잘 보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전 쳐다도 안 본다. 그죠? 그리고 뭐예요? 카카오페이 많이 떨어졌다고 낙폭과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잖아. 그죠? 카카오페이는 더하지. 그죠? 24만 원 하던 게 7만 8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죠? 시장이 하락을 하면 일정 정도 하락해 주는 부분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수급이나 그런 흐름 부분들보다 더한 건 시장의 성격이에요. 시장은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했고 여기 이때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경기 민감주나 멀티플을 많이 줬던 쪽은 매수하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우주항공 발사하는 게 가까이 다가오면 오히려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좀 쉬는 거야, 걔네들은.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저도 틀린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8.1에서 8.3을 예상을 했는데 이 소비자 물가 충격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락 부분이 갖고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1930년대 이후에 13번의 침체기에 때 하락했었던 32% 정도가 평균치인데 꼭 32% 떨어지는 게 아니지. 자,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32%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32%를 S&P 500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뭐야? 얘도 큰 마디로 얘도 이제 하락의 흐름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고점과 이 저점 부분의 흐름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중이야. 그죠? 그러니까 큰 마디로는 이 마디하고 또 하나의 마디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죠? 요 3,900 요 정도 라인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의 충격을 받고 있으면서 하단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아까 이야기한 올해 1월 달 월봉을 한번 보면 이제 이 4,818포인트 여기에서 32% 정도 떨어지게 되면 3,200 이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 60개월 이평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응? 여기까지를 녹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안 좋은 지금 상황 흐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소비자 물가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물가 상승을 제어해야
경기 침체가 되지 않는 흐름 부분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이제는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락 부분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FOMC 회의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거 주의 깊게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응? 공개방송 이거 녹화 그대로 해놓은 거 그제 여기에 있으니까 그제 지난주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했었던 거 있으니까 그 흐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충격을 받으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뭐가 더 많이 떨어져야 돼? 일단은 멀티플을 줬던 섹터들이 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경기 민감한 섹터가 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신재생 에너지 하나솔루션이나 제가 삼각 MNT 이쪽 라인 부분이 오히려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걔네들도 떨어졌어. 근데 걔네들까지 떨어진 이유는 뭐냐?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의 충격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위험자산이라고 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다 줄이는 차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금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떨어졌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바이든이 그죠? 이제 아까 방송으로도 이야기했지만 똥줄이 가장 타는 건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해서 주가 내려온 게 힘들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지수만큼 떨어지면 오히려 다행이지. 종합주가지수 S&P 500이나 나스닥만큼만 떨어져도 다행인 거야 사실. 그죠? 15,000에서 11,000 라인 부분 1,800까지 내려왔는데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멀티플을 많이 줬거나 별 볼 일 없고 실적이 없는 쪽은 2배씩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개별 종목은. 그러니까 저쪽 라인들은 세게 떨어지는 거지. 그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수를 파악을 할 때 항상 시장보다 더 센 쪽이냐 아니냐 방향이 어느 쪽이냐 그죠? 지난주에 이렇게 이쪽 라인 부분이 조정 보이면 오히려 신재생 쪽 태양광 쪽은 하나솔루션 이런 쪽은 도달아 나와도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조정을 안 받잖아. 그죠? 그런데 낙폭이 심하다고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떨어졌다고 들어간다고. 하이브도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죠. 그죠? 하이브 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할 거면 지난주에도 똑같이 얘기했을걸. 오히려 문화 콘텐츠를 할 거면 차라리 JYP를 하는데 JYP도 올라왔다고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 제가 차트 설명까지 하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하루 정도 더 올라간다고 이거 사면 또 시장에 밀려버릴 수가 있다. 그런데 얘는 그나마 문화 콘텐츠 중에서는 자리를 잡는 거야. 그제? 그런데 하이브는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얘기했어. 하이브는 하지 마셔라. 왜? 그 위험이 그대로 나왔잖아. 응? 방탄소년단의 매출이 엄청난데 거의 방탄소년단 하나가 다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걔가 단체 활동 안 한다니까 그냥 박살이 나잖아. 그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40만 원이 30만 원 되고 20만 원 되면 싸다고 생각을 해. 가격을 보기 때문에 얘한테 주어졌던 환경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라인에도 멀티플을 많이 줬었던 종목 그죠? 10년 안에 되돌아오지 못한다. 그런 쪽 라인은 그죠? 10년 이상 다시 못 올 유동성 후유증이다라고 이런 섹터들을 이야기한 게 그런 이야기라고. 물론 그죠? 시장에 있어서는 그죠? 오늘같이 전부 다 떨어지는 날 섹터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게 되면 좋은 종목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죠? 여러분들이 제 주도주를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또
자세히 이야기 못해. 이거를 여러분들께 오래전에 이 역금융장세 공포 이거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많더라고. 그죠? 이게 엄청나게 큰 내용이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해야 될 내용이야. 이거를 이해해야 돼. 그죠?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이 막 보강되던 그 2020년 3월 이후 이게 요때다고 이러면 주가가 다 올라가. 그죠? 그래서 경기 회복하고 실적이 막 좋아졌었던 때 그게 2021년 4, 5월까지 진행된 거예요. 업사이클이. 그지? 그러다가 이제 그 실적이 경기가 회복이 되고 하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불을 확 붙인 게 전쟁이라고. 2월 24일 날, 올해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면서 역금융 장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응? 긴축을 하는 흐름이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실적도 내려올 확률이 높고, 응? 금리는 올라가고, 유동성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게 큰데, 그 큰 부분에 확률적으로는 시장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이 멀티플이 높았던 쪽. 그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관련주들이라 그랬잖아요. 가장 크게 한 게 카카오니 네이버 플랫폼부터 시작을 해서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 라인 부분들. 그리고 그게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는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기업의 조달 비용도 늘어나고 그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 물류 비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도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감소하면 여러분들 2, 4분기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했지. 2,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악소리 나는 기업들 무진장 많을 거라고. 왜? 지난주에 보여줬었잖아요. 그죠? 대기업조차도 물류 비용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 1사분기에 비해서 2022년 1사분기가 50%, 40%, 50%, 100%까지 물류 비용이 증가했다. 그럼 중소기업, 조그만 기업들은 엄청나게 증가했을 거라고. 단박에 지금 지수 라인에서 종합주가지수 지금 지수가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하게 떨어졌지만 또 2, 4분기 실적을 딱 펴면 악소리 나는 쪽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실적의 감소, 고금리 이 부분 그래서 경기가 후퇴하는 흐름 이 부분이 진행된 이게 지금 안 좋은 쪽 라인이잖아요. 그죠? 지금 역금융 장세에서 경기 후퇴 이쪽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에 걸려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을 하려면 섹터가 성장을 해야 돼. 그죠? 성장주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마존 급락을 하면서 넷플릭스 급락할 때 여러분들에게 차트 딱 보여줬잖아요. 성장주는 매출이 정체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해야 된다. 응? 경기 민감주는 경기가 안 좋다 그럴 때 즉 조금 샀다가 경기가 좋다 그럴 때 매도를 하는 그런 베이스의 매매 흐름이라면 성장주는 매출이 정체되는 순간 그 회사는 성장이 끝난 거예요. 뭘 뒤돌아봐. 그죠? 매출의 확대가 지속된다라는 성장을 전제로 그 종목, 그 섹터에 프리미엄을 줬던 건데 매출이 정체돼. 그럼 성장이 끝났다는 건데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지. 그죠? 그게 그런 흐름 부분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 지수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게 구조적 성장 섹터와 그 흐름 부분에서 그런 종목들도 섹터도 내려왔어. 그런데 시장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하게 내려온 거예요. 월봉 모습들 보면. 응?
여러분들은 항상 주식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더 주식을 접근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가격만 보기 때문에 가치를 보면 절대 그런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멀티플을 주고 마냐 하는 부분. 아니, 어디 갔어? 그죠? 실적 베이스도 마찬가지에 실적도 그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 지배되면서 하락하고 있는 중인데 자 그러면 그것까지가 이렇게 하면 너무 길고 어디 갔어? 아까 설명을 못했던 부분. 자 이제 리스크 4가지에 대한 이야기 아까 방송을 통해서도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저가 종목 단박에 반등하면 뭐해? 반대 매물 계속 쏟아 나올 거라고. 그죠?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은 들어오고 그죠? 반대 매매는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신용이 감소하고 이래야 수급이 바뀌어지는 흐름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증권방송에 이런 놈들도 있대잖아요. 그죠? 증권방송하면서 지가 사고서 내는 저 방송에 나와갖고 추천해가지고 해서 깜빵 이런 건 진짜 발본색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아셨죠? 이런 종목들은 다 뭐겠어요?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이겠지. 그죠? 대형주 이런 거 아니고 시가총액 조그만 종목들 이런 거 사갖고 보니까 뭐 바이오 쪽에서 조그만 종목 뭐 이런 쪽인데 이런 쪽 다닌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경계해야 돼요. 저한테도 문자 맨날 온다잖아요. 그죠? 뭐 죄송합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긴급하게 보냅니다. 안 보면 후회하실 겁니다. 내일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급등하는 종목은 네가 사지 왜? 그죠? 왜 여러분들한테 왜 보내냐고. 지가 사면 되지. 그죠? 시장이 어려우면 우리도 지금 떨어져 있어. 그런데 저는 자신의 되돌아오는 걸. 왜? 이 시장보다 강하니까. 시장이 센 비바람이 몰아칠 땐 움츠려 들었다가 탁 펼쳐질 때 뛰어나갈 수 있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매년, 매번 수익 그렇게 잘 나? 그죠? 저는 아까 TV에서 이야기를 안 했지만 나가가지고 저는 오늘 뭐 전 섹터 종목들이 하락했잖아요. 그럼 전 방송 나가기도 싫어요. 이거 하기도 싫어. 우리 회원님들 뭐 오늘 떨어져서 마음 아플 텐데. 그죠? 그런데 막 치장하고 가가지고 웃으면서 와 우리 종목에 수익 이렇게 났어요. 자랑질하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증권방송으로 하는 우리 저기 MTN 말고 앵커나 이런 분들도 좀 정신 좀 가지셔야 돼. 이쁘게 보이려고 웃는 건 좋지만 그죠? 시장이 어려울 땐 그 어려운 거에 대한 이야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죽으라고 떨어졌다가 한 2% 올라간 거 그거 막 상승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건 정말 그거 투자가들을 위한 마음이냐고. 그런 거 구별하세요. 그죠?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쁠 때도 같이, 아플 때도 같이. 하루 종일. 하여튼 중간 생략, 보호예수 물량 이것도 제가 하루만 먼저 방송을 했으면 그죠? 어젯밤에 작성한 거였었는데 오늘 하이브 박살났잖아. 그죠? 거기에 이런 보호예수 물량도 6월 30일 날 또 86만 3천 주가 해제된다고. 싸다고 사고 싶어요? 많이 떨어졌다고 사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 그죠? LG에너지솔루션은 1억 9천만 주는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뭐 매물로 나올 일은 없고 그죠? 그래도 996만 주, 1000만 주 소화해야 되지. 7월 27일까지, 7월 27일 날 보유해서 해제되니까. 그죠? 이런 것도 잘, 관련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 공부해서 그걸 그 전에 체크를 하고 수급 흐름이 이상하면
매도했다가 다시 볼 생각을 하고, 그죠? 시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난 기다려야 되겠다? 기다린다고 되돌아올 종목, 그죠? 그렇게 많지 않아. 시장은 항상 그랬어.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나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죠? 오늘 FOMC 75bp 올릴 확률이 아까 제가 본 자이언트 스텝 6월달 내일 0.75bp 97.97% 다음 달 95% 가까이 그렇게 돼도 이제 그 속에서 미국 시장의 흐름이나 우리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의 오늘 특히 오늘은 좀 우리 시장만 자 이제 이쪽 라인 부분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이니까 그죠? 다시 보면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들어가고 하는 가운데에서 오늘처럼 참 주식이 엇박자가 나면 뭐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상해는 그죠? 상승을 하고 대만도 뭐예요? 떨어지긴 했어도 0.3% 떨어지고 니케이도 1.1% 떨어졌는데 우리 시장만 뭐예요? 거래소는 1.8%, 코스닥은 3% 가까이 떨어지고, 그죠? 유별나게. 그러니까 어떤 시장 지수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지난주부터, 그죠? 쿼드러블 워칭데이 요 때부터 조금 비실비실하더니 확 내려온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수에 대한 의문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FOMC 회의 그 흐름 속에서 지수 부분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자, 종합주가 지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 섹터상에 딱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는 이렇게 추세 라인을 여기 추세 상단, 그죠? 상단 부분을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는 그 위치까지도 못 가고 그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이잖아, 그죠? 과하게 매도되는 지점이 있고 중간중간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요걸 지켜볼 요 라인은 요 라인은 저도 지켜질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한 게 2598포인트, 2592포인트. 그죠? 조금 더 요 박스를 길게 보면 요 라인이지. 1월 28일 날 저점이 나왔었던 이 2592포인트. 그런데 지난번에 옵션 만기하고 김치코인 이거 하면서 한번 하회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지켜줘야지 정상인데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시장에서 발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내려와서 지금 조금 더 내려올 범위가 조금 남아있다라고 봐. 그런데 지금 이 위치는 이미 PBR 기준으로도 제가 PBR이니 펀이 이런 얘기하면 시장이 약한 거라리잖아. 그죠? 그 기준으로는 벌써 청산할 가치, 1배 이하의 흐름까지 지금 와 있다고. 자,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은 수급의 부분이에요. 수급 움직임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의 하락은. 그죠? 결국 수급이 풀려줘야 되는데 오늘 외인들이 장중에 선물을 5,800개를 5,000개 이상을 때리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계속 하락 압박시켰어요. 거래소 코스피 바이 장 시작 때부터 계속 물고 늘어졌지, 그죠? 코스피. 그러면서 4,500억 넘게 프로그램 매도.
코스닥은 후반에 그나마 2시 반에 조금 프로그램 매도가 진정이 조금 됐는데도 1250억. 그러면 125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 그죠? 그리고 4500억 정도의 프로그램 현물 코스피에서 매도. 그럼 외국인 매도는 전부 다 뭐예요? 프로그램 매도라는 거지, 그죠? 5천 계약 넘게 매도하던 선물을 동시효과 근접해갖고는 다 줄여놓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더 세게 내려올 거라고 보지 않아.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일 미국 시장의 정상적인 0.75bp 아까 보신 것처럼 0.75bp 인상할 거에 대한 부분 맞을 만큼 맞았다. 그런데 올라갈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문제인 거지. 그죠? 올라가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아까 4가지 리스크 오프 시장에 안 좋은 요건 중에서 일부씩 해결되는 기미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 기미가 뭐예요? 똥줄 탄 바이든이 다음 달 7월 13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 그죠? 한가에서 방문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 방문하기 위해서 사우디에게 얼마만큼 많이 애원복고를 했겠어. 그죠? 그 흐름이라면 유가 상승 부분도 그죠?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호가 나오는 타이밍 부분이 이번 주 이 FOMC와 내일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 아니요 내일 모레 참 그죠? 내일 모레가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잖아요. 그 타이밍까지 그러니까 추가 하락을 행여나 FOMC 회의에서 추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매수의 하락 구간이지 매도의 하락 구간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놓여진 악재 부분들을 근데 급하게 돌아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아직 7월 13, 14일이라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고, 그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중국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나름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속에서 중국 관련 트럼프가 강하게 올려놨던 대중국 관세를 인하하는 그런 정책적 흐름이 나와야 돼. 나올 거라고 보고 저는. 안 나오면 바이든은 중간선거에서 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여러분들 엄청난 섹터의 변화가 생겨. 왜? 바이든은 인권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화석원료를 대체하는 전기차, 보조금, 풍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쪽이잖아. 공화당인 트럼프보다. 그죠?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지면 다음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섹터상의 변화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어떻게 하든 이번에 0.75냐 1%냐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1%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0.75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또 자이언트 스텝 7월달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까지 갈 흐름이 크다. 그러면서 사우디 방문해서 원유 증산 그런데 사실 원유 증산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 원유 미국 엄청나게 생산해내잖아. 그런데도 왜 지네들 휘발유 가격이 $6 근접하고 이러겠어요. 수요에 비해서 정제 시설이 부족한 거야. 응? 정제 시설. 미국은 왜?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죠? 계속해서 이 화석연료에 대해서 등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나니까 그거를 메꿔줄 수가 없는 거야. 정유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 유럽이 러시아에서 원유만 수입한 게 아니라고 정제된
휘발유, 경유를 수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지금 전쟁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것처럼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잖아요. 그죠? 유가가 하락 전환하려면 계절적으로 중동의 여름 그리고 미국의 허리케인이나 휴가철 땅덩어리 넓은 나라에서 그 인구가 휴가 왔다 갔다 미국 내에서 하면 기름 얼마나 들겠어요. 그게 철이야. 응? 우리나라는 4시간이면 뭐 전국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차 안 막히면. 그죠? 미국은 그 차로 다니잖아요. 차로 다니면 엄청난 기름 소비하는 거예요. 휴가철에. 그리고 허리케인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강세인 배경에서 지금 유가가 계속 하는데 그거를 진정시키는 흐름을 갖고 가려면 어쨌거나 사우디를 방문해야 되고 수요에 이탈이 생겨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직 너무 많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부분 속에서 가장 덜 영향을 받는 쪽 그게 뭡니까? 산업의 구조적 성장 섹터인 거지. 그죠? 그걸 월봉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걸쳐서 여기서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죠? 월봉 20개월 깨지면 일단 쳐다보지 말아라. 응? 월봉이 깨지면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다. 20개월. 다시 되돌려 나와야 되는 거지. 그죠? 20개월을 깨지면 얘가 다시 되돌아 나와도 20개월 저항받는다. 응? 그러니까 20개월이 살아있는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섹터 성장과 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JYP 하이브는 봐보세요. 이미 오늘 떨어지기 전에 그죠? 이미 깼어. 이번에 내려오면서 JYP 똑같이 하락을 해도 안 깨졌어. 20개월 여기에 있어. 똑같은 섹터 내에서도 어느 쪽을 공략하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을 하려면 문화 콘텐츠에선 JYP라고 해요. 그만큼 실적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대덕전자라든지 DDR5 시장이 떨어졌어. 시장이 떨어지니까 뭐야? 조정 받아야 돼.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죠? 월봉으로 얘네도 마찬가지고 신택이나 이런 쪽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의 왔네. 그지? 요 올라오는 라인에 심택도 요 라인 정도 들어 조정 보이면 마디로 올라왔고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다른 쪽에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DDR5 다른 반도체는 박살이잖아. 응?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 라인도 박살이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같은 섹터 내에서 물론 조정받지 시장이 너무 급락을 하면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 시장에서 그죠? 폭풍우가 몰아치면 우산을 쓰고 있어도 비를 맞게 된다. 암만 좋은 종목도 맞게 되는 거예요. 비를. 그런데 장마 폭풍우가 딱 끝나서 되돌아 나오면 실적이 있는 우산을 썼다는 건 실적과 성장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실적과 성장을 가진 쪽은 금방 마르는데 폭풍우가 와서 짤랑 속옷까지 다 젖어버리면 실적하고 유동성만으로 가지고 올라왔고 멀티플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건 바로 뭐예요?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차이야. 월봉이 깨졌는데 왜 중장기 하시는 분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월봉이 깨졌으면 일단 움직여야지. 이때 제가 이게 1월 12일이야. 그죠? 2021년 1월 12일. 응? 얘 과하다. 지금 그 후유증 나오고 있잖아. 삼성전자는 쳐다도 안 봐요. 응?
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없느냐. 얘는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줬잖아. 뭐를 힌트를 줬어 여러분들에게. 그 SOC인가 뭔가 그 하면서부터 막 잡음 막 들리기 시작을 했잖아. 그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이 얘기도. 왜 굳이 하냐고. 그래서 지금 뭐에 애플 아이폰에게 마켓 다 장악하고 지금 뭡니까? 스마트폰 다 지금 베트남은 지금 주 5일에서 주 3일로 생산을 줄였다 이런 얘기도 기사도 다 보셨을 거 아니야. 그게 뭐해? 안 팔린다는 거잖아. 안 팔리니까 주가 떨어져야지. 그죠? 이제 거의 왔네. 그죠? 여기까지 오면 또 반등 또 들어와. 아셨지? 또 이런 얘기한다고 지금 와서 또 매도하는 게 아니고 20개월 우리가 일봉으로 바라볼 때 그지? 삼성전자 96,800원 보고 8만 원대 싸다 한 사람들은 또 7만 원대 싸다 했을 거고. 그죠?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도 급락하고 허허벌판에 쭉 내려와서 지금 원위치 급등한 라인의 원위치까지 지금 내려왔잖아. 거의. 그죠? 이 급등 시세에 원위치 라인까지 왔잖아. 2년 기다렸는데. 응? 2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그때 그런 라인들이 중간중간 라인 부분들 속에서 내가 라인을 깨면 추세 라인을 깨거나 어떻게 하면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지 벌써. 반면에 그죠? 전쟁 나면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죠? 2월 24일 전쟁 나면서부터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슨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내일 발사를 하니까 왜 경계 매물이 나오느냐? 실패할까 봐. 그죠?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야. 이때 실패했다고 박살났잖아. 행여나 실패. 50대 50이니까 뭐해? 매도하고 보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강한 거지. 응? 이때가 뭐해? 실패한 날일 거야. 이게 이 날이. 요 빨간불락 요 날이. 그리고 나서 급락하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건 한 게 아니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미리 사전적 조정을 보이는데 진짜 실패할지 성공할지 여러분도 저도 모르잖아. 그죠? 성공하면 다시 팍 돌아올 거고 실패하면 한 번 더 내려올 거고. 그지? 이건 복골복이기 때문에 저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은 자제하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올라가면 비중 줄이고 기대감으로 올라오면 비중 줄이고 하지 마시라고. 왜? 성공에 대한 실패를 51%라도 누가 저한테 알려주면 자신 있게 이 조정을 받으라고 할 텐데 실패라고 하면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올라올 수 있는 흐름 부분으로 가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를 모르는 과정에서는 절대 접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이전에 제가 3월 9일 윤 대통령 당선자 그거 할 때도 우주항공청 건설한다 그런 부분 그때가 이때잖아. 3월 달에도. 그죠? 그렇게 분명히 키워나갈 거란 말이에요. 한국의 나사로. 그러니까 관심은 가져야 돼. 그런데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그죠? 실패했을 때의 데미지 그거를 각오하고 내일 살 거냐 아닐 거냐는 저는 그런 베팅은 안 해. 못 해. 네? 여튼 그 위치에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방산이 좋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고 수출 앞으로 더 커졌다는 건 제가 도표로도 막 보여줬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어제 미국 중국 시장이 강세를 배경을 보였었던 부분이 뭐예요? 오늘
LNF가 떨어지고 2차 전지가 떨어지고 그죠? 나노 신소재가 떨어지고 했어. 그런데 다른 애들하고는 틀리게 떨어진 거지? 여러분들 이게 구조적 성장인 거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죠? 하락하다가 더 하락하는 게 아니고 그게 구조적 성장이야. 중국 시장에서 어제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 검토하고 자율주행차 공공부분 자율주행 확대하는 거. 그죠?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기업들 꽤 있어. 그죠? 그런데 실적 보면 저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조그만 기업들. 그죠? 그러니까 큰 기업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조그만 기업들 많잖아. 캠트로닉스도 있고 NCN도 있고 라닉스도 있고 이제 세력주인 모트렉스도 있고 그죠? 근데 얘네들은 테마지 실질적으로 실적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못 사. 실적 있는 놈을 보라고. 자율주행 쪽에. 그죠? 그런 놈들은 추세 흐름 부분을 이어가고 있잖아. 응? 현대오토웨이브도 마찬가지지, 그죠? 양호했는데 박살나잖아. 시장이 원치 안 좋으니까. 그게 유동성 해소지. 얘는 여기 박스네, 그죠? 지금 또 못 올라가고. 이 박스 움직임이네. 20개월을 깨도, 그죠? 시장 지수가 더 급락을 하는 쪽에서 한 건 크게 나쁜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종목은 자율주행차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그죠? 다 아시죠? 여하튼, 이제 마지막 결론을 들어가면, 궁극적으로 항상 그래. 그죠? 오늘과 금요일,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의 저점이 오늘이냐, 금요일이냐. 응? 이 부분이 미국 시장의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이 아까 방송에도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장 앞두고 FOMC 앞두고 금리를 0.75bp 인상이냐, 1bp 인상이냐, 그거 가지고 주식을 매도하는 건 주식의 가격을 보는 거다. 그죠? 주가가 이렇게 허벌나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올 때 똑같이 모습으로 떨어진 건 삼성전자. 그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 섹타의 섹타 흐름으로는 저도 예전에 카카오 네이버 엄청 좋아하면서 매수했다, 매수하라고 전부 다 3,600명한테 보내고, 그죠? 다 매도했다라고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 영상에 다 올려줬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죽었다 깨도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 물려도 거기서 물려는 똑같다. 다만 타이밍을 언제 갖고 그냐의 차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주가가 아시아 증시 오늘은 당연히 음봉이 나는 게 정상이었어. 거기다가 11시, 12시 지금 코인 지금 주식보다도 코인 이쪽이 거의 박살이잖아. 그죠? 오늘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더리움 관련해 가지고 또 안 좋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한 부분,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위치에서는 요 마디라인 부분 조금 더 내려오고, 사실 박스권을 깨면 박스만큼 떨어지는 게 정상이긴 한데 이제 좀 심하게 떨어졌지. 요 라인만큼에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요 박스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었던 부분에 반을 훼손하는 거냐. 그죠? 근데 반은 넘었으니까 이제 지수상 움직임으로 보면, 그지? 여튼 지수 흐름이나 봤을 때 저는 매번 제가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된다.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제? 그 하락을 해도 하락의 가격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놈과 돌아오지 못하는 놈, 10년 안에 못 들어오는 놈도 태반이야. 그게 뭐예요? 유동성의 힘이었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만큼 돈을 많이 풀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왔었던 그 혜택을 받아서 올라왔었던 종목은 절대 10년 안에 못 돌아와요. 그 고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특히 기억하셔야 돼. 아시죠? 하락 많이 했다고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야. 그죠? 유메이드니 이런 거 급락을 해서 지수 저점이 나온 때 타이밍에서는 15%에서 20%.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네. 그죠? 이런 저점 잘 잡으면 15에서 20% 반등 들어온다. 그런데 저는 안 한다.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20% 넘게 반등한 걸 거야, 이게. 그죠? 그때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 들어오면 잘해야 박스권이다. 잘해야. 엄청난 시간을 소비해야 된다. 지난주에 다 들으셨었죠? 박스권 이런 라인에서 저점 나와서 막 올라온다고 막 따라가지 말아라. 왜냐? 시장에 이 인플레이션 우려나 멀티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는 잘해야 이 저점이 되려면 이 박스권을 오랜 기간 기면서 물량 소화를 해야 되는 또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구조적 성장하는 섹터에 안 들어가? 그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드신데, 그죠? 여러분들 보유 종목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죠? 그렇지 않은 시장이다. 지금은, 그죠? 지금 이 시장 지수 이후에 반등 이후에 다시 실적 발표, 그죠? 그러면서 또 옥석 가려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섹터가 변경되고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고파.